자, 비법조인 대법원 법안을 접은 민주당. 또 대장동이다 이건. 이슈를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죠. 경기도 시흥에 있는 거북이 모양을 닮은 인공섬 거북섬 장사가 잘 안 되는데요. 그 거북섬에 이재명 후보가 웨이브 파크를 유치했다. 이건 자랑이다. 라며 치적을 내세우는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가 그 웨이브 파크 유치하고도 공실률이 87%다. 알고나 자랑하라 라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웨이브 파크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이곳 거북섬을 방문하셔서 이 상가 주민분들 그리고 인근 시흥 시민분들의 눈물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피하실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이 거북섬 일대를 보시면 거북섬 상가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로서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당 차원에서 당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감사원 감사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이런 발언했었죠.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발언입니다.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에 그 웨이브파크라고 시흥시장하고 제가 업체들을 꿰어가지고 경기도로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살살 꿰어와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완공이 된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가 그리고 민주당의 시흥시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 그 말이죠.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신동욱 대변인,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문제를 보면 거북섬 개발 관련해서도 비리가 내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거북섬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일단은 권영진 의원님, 웨이브파크가 굉장히 신속하게 유치됐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자랑은 했지만 웨이브파크 유치돼서도 거북섬이 굉장히 공시률이 높다. 영 장사가 안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분양을 하는데 굉장히 손해본 사람들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진상조사하겠다. 이런 취지군요. 뭐 비리 문제 그거는 두 번째 문제가 왜 저런 일이 나오느냐 대선 과정에서 지금 이제 똑같이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다 경기도 지사 출신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두 사람이 행정 능력이라든지 도덕성이라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있을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걸 한 거예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좋은 기업들 다 유치했죠. 외국 연구소 다 유치했죠. 그리고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삼성 반도체는 평택 반도체는 정말 6년 동안 김문수 후보가 설득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1등 국가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할 때 자기 치적을 자랑하는 걸 보면은 저 코로나 때 신천지 가서 이게 검체했던 것 그리고 계곡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제 요즘 가는 곳마다 그 자랑을 하시는데 자랑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걸 실수를 연발하는 게 원두커피가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자영업자들 염장 지르냐 이런 얘기 나오게 만들죠. 이것도 거북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이게 이제 시흥에 가서 유치하는 도중에 당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유치했던 아마 거북섬이란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앵커 기업이 필요했고 그래서 인공수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웨이브파크란 걸 유치했는데 내가 이거 뭐 2년 만에 인허가 다 해주고 빨리 해서 이렇게 유치했다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가 이 웨이브 파크가 유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섬이라는 곳은 관광단지로 잘 이렇게 번성하는 게 아니라 공실 유지 87%가 어떤 분들은 이게 완전 유령도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체적으로 좀 자기 그 상황을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돌아도 보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면밀하게 보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야 이거 김문수 후보하고 너무 대비가 된다. 도덕성에도 대비가 되고 뭐 이러니까 업적에서도 대비가 되니까 지금 조금 급한 마음에 저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아마 지지율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재명 후보는 또 급한 나머지 저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또 실수에 실수를 더 없는 것이 저거 이제 지금 저 사람들 이준석 후보, 나경원 의원 저거 비판한 사람들을 줄줄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 되면 또 어떤 문제를 비하게 되냐 하면은 자기는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있는데 이거는 또 무죄로 만드는 법까지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왜 다른 사람들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고발을 하냐.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까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르렀다. 웨이브파크 발언은 일종의 어떤 실언이다라는 의견이시군요.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조정식 공동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가 악의적 흑색 선전을 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는 웨이브파크 유치 때의 일을 현재의 거북섬 인근 공실 문제로 둔갑시켜 오로지 왜곡과 기만으로 선거용 네거티브 공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거북섬 활성화 노력에 재를 뿌리려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는 즉각 시흥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북섬 게이트 특혜 의혹 역시 매우 악의적인 흑색 선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요. 이재명 후보는 마이너스의 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일을 잘할 것 같다는 그 허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웨이브파크가 쫄딱 망한 것은 물론 그 웨이브파크와 함께 있는 거북섬의 상권도 전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런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했다면 무능무책이며 알고도 자랑했다면 후한무치입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의 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선 권영진 의원님 의견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복경 의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런 논란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국민의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거북섬 사업은 이재명 지사 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2001년부터 시화호 인근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오랫동안 준비되고 기획됐던 거예요. 김문수, 남경필 이런 시대를 다 거쳐서 이재명이 도지사가 되니까 텅 빈 땅만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황당하지요. 보통의 경우에 이 거북섬을 조성할 때 무엇을 어떻게 유치할지를 다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건데 이게 없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당연히 지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웨이브파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산의 서병수 시장일 때 그 사업을 부산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어떻다 저쩌다 하면서 부산에 유치가 안 돼요. 그럴 때 경기도와 시흥시가 그 업체를 만나서 거북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최대한 빨리 인허가가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유치를 한 것이죠. 거북섬과는 아무 상관없이 텅 비어있는 거북섬에 웨이브파크를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웨이브파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 비해서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치하는 지자체장이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사업 잘 되는 것만 골라서 유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권 시장님 대구시장 해보셨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산업단지 땅이 비어있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유치하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지자체장의 노력입니다.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드린 말씀은 뭐냐면 텅 비어있는 거북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산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유치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모시고 와서 2년 만에 인허가 절차 마무리했다. 인허가 절차와 또 그 건설까지 마무리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그 기업에는 특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 신청하고 정치적 반대편이 그래서 이미 다 했어요. 다 무죄 혐의 없음으로 끝난 것인데 다시 또 문제를 삼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 나타나면 이거를 가지고 대장동이다 뭐다 시집이 걸려고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끊임없이 네거티브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 입으로 네거티브 안 합니다. 오로지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것은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재명과 이재명 부인 그리고 이재명의 말 한마디의 작은 부분까지도 커피 120원도 커피 120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는. 본질을 다 없애고 그 당시 실제 관세청에서 19람당 120원이다라는 보도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한 것인데 이거를 마치 지금의 일처럼 이렇게 꾸며서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로 선동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이 야 정말 답답하다. 꼭 이렇게 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다고 바라보는가? 국민의힘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웨이브파크 관련해서 김관선 변호사님. 복경원님 말씀이 100%를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빈 땅에 웨이브파크를 유인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 말에 의하면 꿰었다는 거 아니에요. 꿰었다는 거 우리가 속일 때 쓰는 얘기인데 보통. 유인을 해서 2년 만에 해치워버렸다는 거야. 손해를 보든 말든 끌어들였다는 거야. 자, 빈 땅에 웨이브파크를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자기의 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그 이후에 지금의 활성화돼야 하는 게 치적 아니에요? 근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치한 것만 가지고 치적이 되는 겁니까? 망했다는 것은 유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본질적인 문제 첫 번째 있는 거고 저는 저 섬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식당도 되지도 않고 다 문 닫았어요. 부동산 업체들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안 된 지역인데 문제는 왜 우리가 또 대장동 얘기를 하냐면 이 웨이브파크 업체가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레지던스랄지 그 땅을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웨이브파크 업체 자체는 부동산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런데 저기가 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분양이 되고 했냐면 웨이브파크가 들어와서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막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상가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레지던스도 샀다. 그렇죠. 거북섬의 본질은 웨이브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활성화된다고 해서 여기에 투자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웨이브파크는 레지던스 지었어요. 거기 돈 벌었습니다. 땅 팔았고 돈 다 벌었어요. 웨이브파크가 그 인공지능 서핑 아니에요? 그 서핑에서 적자예요. 사람이 오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유치를 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웨이브파크가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치적은 아니잖아요. 치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이걸 치적이라고 하지 성공이 아니고 팔이 날리고 유령 도시가 됐는데 이걸 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치적이 아닌 걸 치적이라고 이 얘기하는 거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유치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잘하려고 치적도 하고 2년 동안 데려와서 업체 했는데 결과 이렇게 돼서 참 미안하다. 이런 말 하는 게 맞지. 쫄딱 망했는데 유치한 것만 가지고 와서 이거 치적이고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적 논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이준석 후보도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곧 토론회도 예정돼 있죠. 마지막 토론회 예정돼 있습니다. 거북섬 이재명 자폭 토론 기대. 이재명 거북섬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자폭성 발언. 3차 토론회 오늘 대체 왜 그런지 물어볼 계획이다.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재명이 어떤 자폭을 준비하고 있을지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규 변호사님, 오늘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북섬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지 물어보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오늘 토론에서 또 얼마나 이 발언을 허위로 과장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SNS 최초 올렸던 글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후에 수사를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더 이상 이 얘기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확대 과장하는 것이
이후에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 매우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웨이브파크 쫄딱 망했다니요. 지금 막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배후에 공실이 되고 전체 도시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웨이브파크 주변이 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적자입니다. 그러면 책임이 있는 자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나마 웨이브파크가 없었다고 하면 저 거북선 자체는 다시 다 밀어야 됩니다. 이후에 활성화됐다고 했을 때 웨이브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입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당장 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사람들 찾아갑니다. 꽤 많이. 그런 걸 보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면 이 최초의 2010년에 김은수 지사 하실 때 수자원공사 시흥시 협약 체결해서 시작된 공사입니다. 2015년 7월에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죠. 남경필 지사 때입니다. 2016년에 상업용지 분양됐습니다. 자, 거북선이 미분양 사태 공실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습니다. 그럼 사태 원인 쫓아가면 이 설계를 하고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과장하면서 유치하고 상업용지 분양했던 분들, 이분들 다 책임 물어야죠. 지금 왜 그 이후에 그나마 이 마리나 항만 구역까지 지정해 놓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 대단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뭔가가 경제적 부가가치가 엄청 창출될처럼 해서 거북성을 만들어 놓고 그나마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에 맞는 복합 레저 단체 그 관련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18년에 이재명 지사가 와서 그나마 웨이브파크 들여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거북섬이 활성화될 경우엔 이 웨이브파크가 있기 때문에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거북섬이 다 공실이 다 이재명 책임을 어떻게 다 섞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정도 정치적 공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의 시작부터 이준석 후보가 올렸던 글부터 그걸 악용해서 추가적인 공세하는 내용들 중에는 명백히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 이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 악의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시키면 지금 경기도 김은수 지사 때 아니면 박근혜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 때 개발했던 지역에 공실 나는 거 다 책임 물어야 됩니까? 문제 접근 자체도 잘못됐고요. 이렇게 악의적인 네거티브로 선거 막판이 흘러가는 것 국민들에게 글쎄요. 이게 좋게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오히려 김은수 후보에게 또 이준석 후보에게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자 각각 의견 전해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을 100명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는 법안을 박범계 의원 등이 발의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적을 하자마자 당이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죠.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이 법안을 여론을 의식해서 철회 지시한 건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시한 일이 없는데? 선대위에서 했나 보지? 물론 제가 위임해놨으니까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네요.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저 발언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곧바로 재판이 제기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김어준, 유수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바라는 대로 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대선에서 당선되면은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30명 대법관 증원 법안은 철회가 안 됐다, 여전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 국회 법사위에 여전히 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추가로 논의해보겠다. 해당 법안은 철회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요, 이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 대법관이 20명에서 32명으로 확대됐다가 2022년에 다시 축소된 바 있는데 투표율이 57.9에서 12.5로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법 장악이어 선거가 붕괴됐다라는 지적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9일에 사법부와 관련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후의 보루가 법원 사법부입니다. 그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요.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아십니다. 사법부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죠.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서 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복경 의원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다시 비법조인 출신의 대법관을 임용하게 해서 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늘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의 비판과 의혹인데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 이후에 뭐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 사법부를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이재명에 대해서만 유독 절차와 과정이 특이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문제가 되고 공식 안건으로까지 상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대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니 꼭 법조문을 아는 사람만 있어야 돼. 각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일정 정도 역할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판사 출신은 박범계 의원이 본인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는 거고, 그다음에 숫자를 100명까지 늘리자라고 했던 것은 이제 장경태 의원이 숫자가 뭐 많아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재판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는데 재판의 속도를 빨리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을 들어가면서 본인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오해 소지가 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선거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선거에 불필요한 논란을 뭐 불러일으킨다면 이거는 회수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해서 선대위에서 각 의원들에게,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지만 우리 저 선거를 생각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던 것이고, 그 권고에 대해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용민 의원안이 남았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안이 앞으로 이제 16명의 대법관을 더 증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차에 8명, 2년 차에 8명, 뭐 그러면서 이제 2년에 걸쳐서 16명 지원을 해서 대법관 30명 체제를 만든다. 뭐 이런 건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당에서 공식적으로 단 한 차례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가면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저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도 깊게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코 민주당만의 의견으로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의 생각 충분히 묻고 그 여론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또 사법부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듣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 무너져서는 안 되는 심판,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것인가 중심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네, 권지웅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경 의원님, 자꾸 또 국민들 의견 담는다 그러는데 너무 심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말.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게 유죄로, 대법원의 사실상 유죄로 파기환송이면 유죄잖아요. 나오자마자 공직선거법 개정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만 그거 허위사실 유포 이게 죄가 안 되도록 하는 지금 법사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통령 되면은 모든 재판 중지되는 형사소송법도 또 개정을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법원에서 3심 판결 나오더라도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의해서 4심제까지 도입하려고 하는 걸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입법을 하는 거 위인설법 아닙니까? 그때 민주당 의원들 한마디도 반대 얘기 안 하고 전부 앞장섰잖아요. 이번 법 대법원 숫자 늘리고 그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되도록 만드는 법 박범계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요? 박범계 개인입니까? 장경태 개인입니까? 아니 지금 법사위 간사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했던 분이 저런 법 발의하는데 이걸 개인이니까 지금 와서 슬그머니 우리 안 하겠다. 누가 믿겠어요? 근데 걱정은요. 민주당이 지금 입법부 가지고 저렇게 행포를 부리는데 행정부 권력 먹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법부예요. 사법부 중에서 헌재는 이미 접수를 했어요. 헌재 재판관 지금 남은 7명 중에 4대 3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면 2명을 진보적인 걸로 하면은 여기 6대 3대 가지고 헌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그나마 전임 정권에서 했던 10대 2인 대법관이에요. 발언을 좀 정리를. 이거 이렇게 늘려버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독재 정권 차베스 마두라로 이어진 좌파 정권이 했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어요? 민주주의 완전히 무너졌죠. 경제 파탄됐죠. 네. 이렇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